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곳이 공공기부금 부실관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56살 윤미향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처음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우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마치 윤미향을 엄호하라 이런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기라도 한 듯 일제히 다른 쪽으로 쟁점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미향 당선인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다.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갑다고 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자신의 재판을 받기에도 바쁜 이 조국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조국 씨를 비판하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 윤미향 씨를 비판하면 친일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가 일종의 조국 현상, 즉 조국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부금 부실관리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다. 기부금의 진실이 아니라 위안부의 소멸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 망나니의 칼춤이다. 이수진 민주당 당선인도 이렇게 말했죠.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다. 네, 여기서 정의연과 윤미향 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 999, 9999 이런 숫자입니다.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금 수혜 인원을 반복적으로 99명 혹은 999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즉 정대협은 2018년 수혜 인원을 9,999명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회계사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는 회계 처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죠. 둘째, 지출 기부금 총액과 지출 세부 내역의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정의연의 2018년 공시 자료를 보면 수입 지출 명세 총액은 5억 6,470만 원인데 그 바로 밑에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내역을 다 합하면 3억 2,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 2억 4천만 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회계사들은 이런 것은 회계장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셋째, 뭉텅이 기재 방식입니다. 정대협은 2018년 공시 내역에서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에게 4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돈은 일단 그해 12달 동안 월별로 지출한 총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부터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점순 할머니에게 4억 7천만 원이 모두 간 것도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이 한 해 사용한 모든 지출을 회계 편의를 위해 한 곳에 몰아서 지급한 것처럼 기재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연도 2018년 D.O. 브루잉 주식회사에 맥주값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연은 택배비다, 퀵서비스 비용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맥주 업체를 대표 지급처로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도 정의연도 국세청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지침은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는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정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18년 2,320만 원, 2019년 2,430만 원을 피해자 지원비로 썼습니다. 전체 지출 액수의 4.5%, 5.8%에 불과합니다. 이런 돈조차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보다 장례 지원금으로 40%가 쓰였고 2019년 살아계신 할머니 한 분당 받은 돈은 불과 35만 원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는 정대협과 정 의원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간한 소식지를 수주한 업체가 윤미향 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대협 정 의원 소식지를 굳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맡긴 이유를 모르겠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회사에 일감을 준 게 아닌지 궁금하다. 네, 정대협 한 곳만 봐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16년에는 600만 원, 2017년에는 780만 원, 2018년은 금액이 훌쩍 뛰어서 2,960만 원, 2019년에는 2,5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윤미향 씨의 딸이 미국 UCLA 음악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윤미향 씨 부부는 둘이 합쳐 연소득이 5천만 원쯤입니다. 그런데 미국 음악대에게 딸을 유학 보내려면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8천만 원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미향 씨 부부는 딸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궁금합니다. 이 정대협 정 의원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해 준열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디서 되먹지 않게 엉터리 회계를 해놓고 삿대질이냐. 주무기관이 증빙일체를 요구해 감독하고 비위가 발견되면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당한 변명을 버젓이 반박이라고 내놓은 정 의원 사람들의 뇌 구조에 진정 놀란다. 한마디로 조국스러운 정 의원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여자 조국에 등극했다.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에게 보낸 후원의 마음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이해득실의 윽박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천박함의 발로다. 허영구 전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활동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처절했던 투쟁의 결과를 가져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이 근본 원인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 거간꾼들이 조직의 고난을 거치며 쌓아온 성과를 낚아채 정치적 대표가 되는 정치 먹튀, 이 정치 먹튀들이 비일비재하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은 주무기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검찰 등입니다. 국세청은 정 의원이 공시한 결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오는 7월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재공시를 명령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정 의원 측에 장부 등 기부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 횡령과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총선 전에 불거질 수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주무기관이 나서고 있습니다.